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달리는 장기요양은 멀리 당진에 있는 실버프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당진 실버프리를 찾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참관한 1월 5일 참관한 실버페어 온라인 두 번째 에디션에서는 최우수기관 탐방, 그래서 최우수기관 탐방편에서는 국내 장기요양기관 10개 최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실버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표로 1등에서 10등까지를 정하는 그런 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표자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버페어에서는 실버프리 대표이신 김영희 대표님을 모시고 몇 말씀을 나누고 또 직원들과 그 대표님과의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청하시게 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버프리는 제가 인터뷰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다 나 있지만 굉장히 우수한 시설, 최우수 기관으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인데 이것을 전설이죠. 200명을 얼마 만에 채우셨죠? 3개월. 3개월 만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전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우수한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또 설치하고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실버프리는 원래 그 성공적인 폐교 모델로 굉장히 유명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버프리가 태생한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실버프리는 주식회사이고요. 주주들의 투자를 받아서 만든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학교 폐교를 당진의 그 폐교를 저희가 공매 입찰해서 적정한 금액을 써서 내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폐교를 그냥 리모델링 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다들 이제 학교를 좀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만들어진 학교는 사실 조그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부시고 전체적으로 1600평 규모의 요양원으로 새로 건축을 했고요. 사실 폐교가 지금 서울 근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지방 쪽에는 폐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폐교를 활용해서 요양원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그냥 상상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시장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폐교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 주변에 주변에 인구가 많이 없어져서 폐교가 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요양원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충남 당진이라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 경기권이라고 불려질 만큼 도로 사정이 서울 근교에서 가깝고 여러가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장점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그 폐교를 공을받아서 요양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막연하게 폐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아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실버풀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걸 좀 구체화해서 실버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버풀이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이 그 유니트 시스템이 어르신에게 가장 장기요양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시킨 것이 20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버풀이는 2009년에 이미 유니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의 유니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2개가 제각각 아파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서로 적응하는 그 시스템을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든 그런 구조가 유니티 시스템인데
그것이 저희 실버풀이가 만들어낸 가장 특징적인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도 모든 요양시설들은 유니티 시스템 구조로 가져야만 어르신들의 그 돌보는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티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여기 질문에 나오는 거지만 그 치매 환자 전담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유니티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매 요양 전담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유니티 시스템이지만 네. 정부가 구성한 유니티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저희는 치매 전담 요양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제가 좀 섭섭했던 것은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유니티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그런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만들 때 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부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꼭 유니티 시스템, 치매 전문 요양실이 꼭 그렇게 규격화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똑같이 부여해서 정말 치매 환자를 잘 모실 수 있는 구조라면 어떤 것도 인정해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그렇게 꼭 제한을 해놓고 건물을 부시지 않으면은 치매 전담 요양원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 전담 요양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실버풀이의 특징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유니티 시스템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밖에 연속되는 질문으로 차별화되는 점으로 아마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분명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없었던 것이 하나 생겨 있더라고요. 네. 부속 의원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걸 생각했는데, 이제 운영적인 면, 또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물리치료 선생님들의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점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저희가 전국의 모든 요양시설을 통틀어서 아마 요양시설 안에 의원이 있는 곳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애매모호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노인 요양시설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99% 이상 모두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촉탁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가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애로사항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 설치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양기관 내에 부속 의원을 설치하게 됐고요. 부속 의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의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그것이 가장 다른 요양기관과 좀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요양원 안에 카페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구매 욕구도 충족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어르신들도 그 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관계 형성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충족해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질문을 다시 하긴 할 텐데, 카페에 가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뭐 메뉴도 좋고, 그다음 거기에 옷 같은 것도 팔고요. 제가 거의 대한민국의 카페는, 장기관 기관에 있는 카페는 전부 다 봤는데 옷 파는 데는 처음 봤어요. 주로 이제 뭐 과자류, 그다음에 라면, 커피 이런 거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아마 옷도 할아버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할머니들은 옷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속위원으로 들어와서 네. 부속위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촉탁이 선생님은 별도로 계시나요? 아니요. 부속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촉탁이를 겸하시게 되죠. 촉탁이 겸하고 그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별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예. 자,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우리 뭐 좋은 인프라에 좋은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임직원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들의 역량, 서비스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버풀이 제가 여기를 드나든 지도 거의 한 10년 됐나요? 9년 되었습니다. 8년 됐어요. 횟수는 그러면 8년 동안 드나들고 보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다정한 얼굴로 그렇게 다가서시는데, 우리 직원들 역량과 서비스 정신 측면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서비스 정신 마인드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잠깐 그 초도 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월 만에 어르신을 다 채울 수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첫 번째는 어르신을 그 모실 때 상담할 때 어르신의 어떤 어르신을 향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뒤에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와 그걸 다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신으로 사실 상담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정말 저희 직원한테 자랑스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말 단 한 번도 저희가 이미 그 실버풀이가 연역으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단 한 번도 어르신들의 어떤 어르신 또는 보호자들의 욕구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읽어서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보호자로부터 이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또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가가고 미리 뭐든지 살펴서 훨씬 더 불만이 없는 그런 요양원이 만들어지도록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직원들한테 교육 목표 또는 하여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통 모든 분들이 요양시설에 오시면은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드시게 하시고, 드시고 싶으면 드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되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나가시되 저희가 부축해서 안전하게 나가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측면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훨씬 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직원들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협심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버풀이가 풍기는 분위기는 처음에 왔을 때 자유롭다, 굉장히 안정됐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항상 이제 오픈돼 있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해 왔고요. 가끔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야간에조차 다 오픈되어 있냐,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냥 다만 나이 드신 분일 뿐이고 또 이제 그 치매가 있는 그런 분들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갇혀 있는 느낌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좋은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요양기관과 좀 다르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중에 보시니까 미리 준비하고 네. 미리 다가가고 네. 미리 살펴서 그 산미네요. 산미. 여기 미리미리 말해보니까 산미 참 적당한 말. 그다음 또 보니까 안전하게 드시고 안전하게 나가시고 안전하게 움직이시도록. 산 안 보니까 안수도 설명인가요? 네. 그래서 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200명 이상의 정원의 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대기업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210명? 정확하고? 네.
200명이면 직원들이 100 몇 명? 직원 129명입니다. 129명 하면 329명을 관리하고 또 거기다 보호자까지 하게 되면 한 5, 600명을 관리하는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장기요양 기관 대기업입니다. 네. 대기업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크릿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보호목적이나 공단에 바랄 제도 개선 사항들이 뭐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 한간의 소문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현조사 나온다고 그랬는데 홍자선님이 한번 받아보셔서 네. 앞으로 나오려면 5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이런 때 한번 그런 제도 개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뭐 보건복지부도 모든 요양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요양원 운영자 중심으로